안녕하세요, 여러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우리가 대상자와 가족과 또 다른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더 질 높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오해나 부정적인 감정 없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거 익힌 다음에 활용해 보시는 거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공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공감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감은 조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해했어요. 그런 다음에 받아들이면 수용이죠. 근데 이해하고 감정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 상대방 입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그리고 자신이 느낀 바를 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본인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전 과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너무 춥고 배가 고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얘기를 다 이해하고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춥고 배가 고파서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느끼고요. 그리고 느낀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르신에게 다시 어르신 그때 정말 춥고 배고파서 힘드셨겠군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 전달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자, 공감 능력은요.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끼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공감적 반응을 골라보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감이 상당히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상자,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해라, 속옷 갈아입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뭐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공감적인 반응은 이 어르신이 말한 거를 이해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화가 나셨구나 라는 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제가 할머니의 개인위생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는 들에서 성가시고 화가 나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공감입니다. 네, 두 번째 거 살펴보면요. 어르신이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성격이 있으신 요양보호사들은 좀 화가 나죠.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요. 공감적인 거. 자,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할머님이 잘했다고 했으니까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예뻐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공감입니다.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네. 너무 아파. 당신이 아픈 거를 내가 알고 있다. 이해한다.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해야죠. 네. 네. 자, 공감은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상황이란 걸 이해하고요. 내가 그걸 이해했다. 그리고 이해했다라는 거를 전달해 주는 것까지가 공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충고를 하거나 비판을 하게 되면 반감을 가진 상대방은 의사소통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 말을 요약해서 다시 반복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힘들으셨다는 거죠. 요약해서 다시 전달해 주는 거.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 이게 공감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옮기는 것 뿐이지만 듣고 있는 사람은 문제의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시키고 문제를 지닌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말하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요.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라포를 형성했어요.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 두 번째로는 경청, 좋은 경청을 하려고 이제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공감.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공감. 그런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공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 말하는 것은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자, 말하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 원활히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과적인 말하기는요,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상대방의 진심도 나에게 전달되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통제한다거나 상대방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릅니다. 효과적인 말하기가 아닙니다. 자,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하면 좋을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들이 조금 쉽고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진다.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의사전달을 분명하게 한다.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 자, 나쁜 내용을 상기시키거나 회고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가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하고 막 말씀하면서 어르신들이 가끔 약간 뭘 하기 싫어하시거나 이렇게 난 그렇게 하느니 나 그냥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끔 요양보호사가 뭐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아우 어르신 그렇게 하면요 요양원 가시든지 요양병원 가셔야 돼요. 거기 가면은 이제 살아서 못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편안하고 이해한된 자세를 취한다. 효과적인 말하기입니다.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는요.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다. 내가 그런 거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고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항상 옳다. 항상 나는 피해자다. 항상 나는 옳다. 네, 이런 거 방해하는 태도죠. 부족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 자신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니까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방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라는 방법으로요. 나 전달법을 통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자, 나 전달법은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면서 말하는 요법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 전달법이 아니고 너 전달법은요.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둬서 항상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하기 때문에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러면 항상 그 사람과의 관계가 비난과 불평과 그런 관계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 전달법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어요. 자, 그러면 자, 1번 행동, 상황을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2번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함께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요. 3번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말을 솔직하게
기다리는 동안 걱정도 되고 조바심이 났어요. 4번,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도 한번 볼까요?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 요양보호사가 계속 통화를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짜증나겠죠. 근데 이제 짜증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1번 행동. 당신의 통화가 길어지면요, 영양, 저에게 중요한 전화가 오기로 했는데 혹시 못 받게 될까봐 느낌? 조금 걱정도 되고 조바심도 납니다. 바람, 통화를 가능한 한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말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여러분은 행동, 영양, 느낌, 바람 이거를 외우셔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 전달법 주의사항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지 않고요.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데 또 열중하지 말고요.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나 전달법을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수용적 태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듣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를 취해주시면 100점입니다. 네. 자, 연습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침묵.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에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말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침묵은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침묵은 가치 있는 치료적 도구로 작용을 하고요.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침묵을 중간에 대화를 하다가 하시면 서두르지 않으셔야 돼요. 서두르지 않고 대상자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요양보호사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이렇게 가지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대상자가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니까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벗하기. 소외와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에게 좋은 말벗은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할 때 말벗하기가 30분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벗하기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의 출발점이고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말벗으로 받아들일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말벗할 때는요, 뭐 여러 가지 읽어보시면 되지만 중요한 건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이나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다양한 사람이 있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점점점 연세를 들어가면서 이제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점점점 더 많이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고 말도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소에 항상 존댓말을 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이 땡땡 어르신이 평소와 달리 식사도 잘 안 하시고 TV도 보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시무룩하세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안색을 살피면서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시큰둥하게 그런가 보네. 자, 요양보호사는 네,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햇살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우리 걸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어르신이 평소에 달리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날씨와 같이
안 한 주제로, 날씨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이렇게 평범한 주제로 시작을 해보고요. 어르신이 반응을 보이면 또 공감을 표시하고 또 어르신의 말씀에 맞춰서 대응도 해보고 또 여기서 요양보호사가 외출을 하자라는 의미는 네, 산책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또 어르신의 증상도 완화시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김땡땡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도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하세요. 자, 어르신이 손자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요. 나를 좀 땡땡마트에 데려다 주세요. 자,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열나요?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요. 어르신 손자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하고 열이 나는데 한번 안색을 살피고 근데 열이 좀 있으시네요. 어르신은 땡땡 마트에 선물 사러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열이 있으시니까 가족에게 연락하고 땡땡마트에는 제가 대신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자, 어르신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거절하지 말고요. 먼저 여기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분이 지금 손자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으시잖아요. 손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열이 있다라는 거를 어르신에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관심을 표현하고 마트에 제가 대신 다녀오면 어떨까요? 라고 허락을 구해요. 그러면 어르신을 존중하고 안심과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 박땡땡 어르신은요, 돌아가신 배우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아침부터 기분이 저조하셔요. 영감님이 돌아가신 후엔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잠을 잘 못 자. 요양보호사가 많이 무서우셨어요? 하고 손을 잡았네요. 손을 잡고요.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영감님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었거든. 할아버지가 참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혹시 사진 가지고 계셔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관심을 갖는 거죠. 자, 잠을 못 주무셔서 좀 무거우시죠, 몸이. 제가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드릴까요? 식사하고 산책하면 밤에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자, 손을 잡은 거는요, 불안해하는 어르신의 손을 잡으면서 공감을 표현한 거예요. 당신이 무서우셨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이해한다 라는 걸 전달하면서 공감을 표현한 거고요. 그 내용에 관심을 표현하면서 어르신한테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청취죠. 적극적인 청취를 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드리면서 증상 완화를 돕고요. 혈액순환도 돕고 잠을 못 주무셔서 무거운 혈액순환도 돕고요. 산책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정보도 제공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방법이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1번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대상자의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뭐 치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사소통 하실 수 있는 경우,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대상자의 속도에 맞춘다. 예. 그리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생각한다, 사용한다. 그리고 작게 말하지 않는다, 크게 말하지 않는다. 항상 본인 소개를 한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영선입니다. 저는 무슨 재가센터에서 왔습니다. 어르신을 돌봐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설명합니다. 대상자는요,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이름 부르는 거를 굉장히 기분 상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동의하에 어르신 등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결과 치매에 있다거나 하는 어르신들도요,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주면 본인의 이름을 계속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많이 불쾌하지 않으시면 제가 성함을 불러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만약에 굳이 나는 이름 부르는 게 싫다 이러면 어르신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김영선이면 김영선 어르신 하고 매번 부르는 거예요. 김영선 어르신 식사하세요. 김영선 어르신 지금 화장실 가실 거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부르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이 오래 가요. 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가족과 공유합니다. 주고받습니다.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대상자는 원하는 게 이건데 가족은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말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장기 요양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상출될 때는요, 뭐 재가센터의 센터장이나 아니면 노인 요양 시설의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서 시설장이 가족과 의논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상자의 치매로 인한 행동 심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부정적이고 직설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네. 똑같은 내용인데도요, 우리 나 전달법 배우셨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부정적이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나 단어로 전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실만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관련 전문직 및 시설장과의 의사소통, 타 전문직 및 시설장의 업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문직이나 시설장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이상 상태나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는요,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계셔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요. 노인성 난청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왜 생기나요? 노인성 난청은 말 그대로 노화로 인해서 잘 안 들리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난청은 듣는 게 어려운 거죠. 듣는 게 어려워요.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듣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퇴행성인 변화죠.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입니다. 잘 듣지 못해서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내가 잘 안 들리니까 그 어르신이 본인의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왜 이래? 막 이렇게 좀 의아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의아한 반응을 보이다 보면 약간 인간관계도 좀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되고, 노인성 난청은 잘 듣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인관계 자체가 점점 끊어집니다. 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자, 1번,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한다.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를 하면요, 이 노인성 난청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가 있으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을 하는 걸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도, 귀는 좀 잘 안 들리지만 입모양을 보고도 읽어서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면에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옆에 있으면 어깨를 다독이면서 나를 보게 하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고요. 몸짓이나 얼굴 표정 이런 걸로 의미를 전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말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천천히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말을 하고요. 이해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보청기를 착용했어요. 보청기 착용했을 때는 여러분 보청기에도 다 주파수가 있죠. 보청기 착용했을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네.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가끔 보청기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보청기가 주파수가 조금 달라져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보청기 구매하신 곳에 가셔서 잘 잡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비인후과 가셔도 되고,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요, 건전지나 전원 스위치가 잘 켜져 있는지, 배터리가, 수명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난청 어르신과 말을 할 때는 항상 입 모양을 보셔야 훨씬 더 의사소통이 쉬우니까 밝은 방에서 시선을 맞추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보 다른 것들이 있으면 제공하면서 하시면 좋고요. 청각 상실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대상자를 더 많이 이해하고자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중에서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